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계절 조정 경상수지가 139억 유로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을 의사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광범위한 대북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올 들어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 임직원의 임금 동결을 노사 합의로 결정했습니다. 우려은행이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의 예금 계좌에 대해 가압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노인 자산율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수장 후보들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경제장관 내정자들이 지향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미 다양한 의견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동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던 부동산 정책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 내용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보고 갑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각 18일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장합니다. 오늘은 유럽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날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었고요. 소폭 하락 출발했던 독일 증시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영국 증시는 반전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프랑스 증시에서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한 나틱시스 은행이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16% 하락했습니다. 6,31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46% 상승한 7,62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18% 상승하면서 3,667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도 마감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일본 증시는 지난주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던 것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엔화 약세가 다시 불거지며 수출주와 금융주도 동반 상승했고요. 게임 업체인 닌텐도와 그리도 3%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엔달러 환율은 장중 94엔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휴가 끝나고 다시 열린 중국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하락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소매 판매가 감소하면서 관련주들이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또한 미국 월마트의 매출약 급감 소식도 하락을 부추겼고요. 월마트의 장난감과 의류를 납품하는 홍콩의 리엠펑도 1.37%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 넘게 올랐습니다. 11,407선에서 장 마쳤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45% 하락한 2,42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27% 떨어진 23,381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5거래일 만에 올랐는데요. 지난주 재무장관 회의가 끝나고 엔화의 가치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2원 올랐고요. 1,081원 5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유재준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과 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의 생일을 기념해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렇게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장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퀘스터 발동 시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또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이탈리아 총선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내내 유럽 증시에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개장하는 19일에는 대래 실적 발표 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거래량이 저조한 가운데 은행과 광산주 약세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46% 올랐고 프랑스 가크 지수도 0.1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푸세 지수는 0.16% 하락했고 유럽 대표 지수 스톡스도 지난 주말 대비 0.2%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가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로 휴장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방코 산탄데르가 1.4% 하락하는 등 은행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광산주 역시 약세였는데 금값 하락세 속에 리오틴토가 1% 넘게 빠져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노조원들 간 마찰 소식에 아프리칸 페리골드가 4% 떨어졌고 앵글로 아메리칸이 3%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늘 거래량은 지난 30일간 하루 평균치의 46%에 그쳐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방증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간밤에 들어온 외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엔화 가파르게 감소해왔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 수출이 주수입원인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막을 내린 G20 정책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 눈에 띄는 비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지 시간 18일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엔저 정책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화 가치는 2010년 5월 이후 가장 낮아진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했는데요. 한 분석가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 엔저 속도가 감소하게 될 줄 알았지만 이번 G20 회의를 통해 오히려 엔저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스페인은 그동안 경제 악화로 어두운 길을 걸어왔는데요. 하지만 모처럼 스페인에게 밝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블룸버그 소식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배드뱅크 설립 이후 지난해 12월 전체 대출액 대비 부실채권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한때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사례부로 알려진 부실채권을 만들었는데요.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배드뱅크로 이전함에 따라 지난 20개월 연속 늘기만 했던 스페인의 부실채권 규모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스페인의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경제 여건 등을 볼 때 여전히 추세는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파산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우방 국가인데요. 이례적으로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는 등 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주민들 사이에서 방사성 물질 유입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데다 핵실험이 중국의 춘제 연휴 한가운데 강행한 것이 여론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 정책 전문가들도 대북 관계에 부정적으로 돌아선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푸단대 국제학 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 외교 전문 잡지 폴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말고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마지막으로 시진핑 새 지도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현 상태로 계속 고수하면 중국 국민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신사지점의 박병욱 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장은 주말에 폐막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화 절하를 용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던 이유로 투자 심리가 무거운 가운데서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장 이후 특히 엔화가 장중에 94엔을 돌파하자 지수는 하락폭을 켰습니다만 전과는 달리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졌고 예. 장기화로 가면서 기관의 뭐 차익 매수, 비차익 매수 유입으로 결국 시장은 0.73포인트 상승한 1981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신정부의 미래창조부 장관으로 벤처 투자가 출신 김종훈 내정자를 내정이 발표된 영향으로 창투사, ICT 융합 관련으로 통신주, 증저가 스마트폰 확대 기대로 코스닥 부품주들이 상승하여서 그러니까 신정부 출범에 대한 코스닥 시장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시장은 엔저 지속 구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자동차주, IT주가 하락하여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화학, 전기가스, 은행, 증권주, 음식료주 선방으로 체감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장 하루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엔저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도 클라이막스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 어제 장의 수확이라고 하면 수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사실상 엔저를 묵인했고요. 예. 또 미국의 재정 지출 자동 삭감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럽에는 또 이탈리아 총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당분간은 조정기를 거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업종 중심으로 우리 투자자들 좀 전략을 짜야 될죠? 예, 뭐 엔저는 이제 기정사실되었기 때문에 파괴력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시퀘스트 문제는 벌어지면 미국 경기를 1분기 이상 후퇴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공화 양당 다 그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내겠지만 그 과정은 그 밀고 당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재집권은 그러니까 봉합 상태로 가고 있는 류전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를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수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을 볼 수 있지만 국내적 요인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뭐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수혜주들의 그 시세 분출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지속으로 보아서 그동안 거론되었던 그 세계 증시와의 디커플링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3월 초 열릴 중국 양회 관련 이슈는 경기와 관련성이 높아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지수 조정기에는 대형주보다는 그러니까 중형주 유지에 접근이 좋아 보이고요. 업종별로는 화학, 은행, 통신, 내수 업종의 분할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환경에는 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만 국내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게 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수혜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책 수혜주로 보게 되면 일단 어제 나왔던 벤처 쪽이겠죠. 코스닥이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융합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그런 것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시장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악화 요인을 볼 수 있지만은 부품사들로 봐서는 시장의 확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그 엔저 현상 조금 주춤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미국도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약간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 엔저는 좀 기조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자동차주 여전히 좀 걱정입니다. 자동차주 투자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죠?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당분간은 낙폭 과대 시 매수하여서 일정 수준 이상 반등 시 매도하는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근데 반등 시기는 어느 정도? 반등은 그 시기는 어떤 특정 시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짧은 매매를 지금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하락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존 보유분이 있다면 굳이 축소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7월 1월 중순 이후 외국인의 매도가 엔화 약세를 확인한 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엔화 약세 피해 우려와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 욕구가 뒤섞인 그러니까 일본 차를 사고 현대 기아차를 파는 트레이딩 롱숏 플레이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매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지난 4분기 현대 기아차 실적을 반드시 엔화 약세에만 모든 게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일본 업체의 성장도 그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4분기 엔화가 한 15% 정도 저하됐는데 그 정도의 이익을 향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 격차나 그 외에 일본 차의 경쟁력이 나은 부분은 있지만은 현대 기아차의
시장 다변화 노력과 해외 생산 비율을 보면 비관론에 빠질 정도는 아니고요. 따라서 1, 4분기 실적을 보면 엔화 약세 피해 정도 범위나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다변화 성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트레이딩 바이로 가볍게 접근하시고 미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경우라면은 예상 매수량의 10분의 1 정도는 뭐 사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관론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다음 주에 신정부 출범입니다. 예.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조각이 완료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증시에서도 약간 나타나긴 했지만 새 정부 인선과 관련된 관련주들 좀 예. 오름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발표하면서 예. 어제 코스닥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띈 것은 김종훈 미래창조부 장관 내정에 따른 그러니까 창업투자사 내정인과 연고나 인맥 관계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내정자가 벤처 창업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들이 장주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뭐 거론되었던 에이티넘 인베스트, 엠벤처 투자, 우리기술 투자, 키스톤 글로벌, 예. KMW 등 종목들이 상승폭을 줄여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남기 SBS 그러니까 홀딩스 사장이 홍보 수석에 내정되면서 예. SBS 관련 주들도 올랐는데요. 그러나 어제 급등은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지나친 기대감의 표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성급한 추정 매매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과거 전 정권들 초기에 예. 그 많은 기업들이 정책 테마로 거론되었지만 그 실적으로 연관된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새 정부 정책에서 기울일 내용은 정책의 방향과 그 구체적인 집행 내용이고요. 해당 기업의 사업 방향이 정부의 정책과 같은 선상에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감각이 탁월한 투자자라면 예. 일정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서 참가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인선만 보고 투자자를 예. 가져가는 것은 좀 위험할 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예, 그다음에 예. 집행 내용들을 살펴보고 예. 좀 투자 20일 전략을 로드맵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 후에 좀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인의 어떤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제 예. 신정부 들었으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어떤 그 벤처,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들이 좀 한몫을 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제 코스닥 시장 상승 신정훈 출범에 대한 그 예. 코스닥 시장의 기대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기대와 더불어 또 사전적으로 예. 뭐 G20 재무중앙장관 회의에 대한 실망감, 미국이나 유럽의 뭐 정치적인 문제 등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내수 중심으로 이동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상승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일과성이 아닌 향후 코스닥 시장 상승세의 초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스닥 시장은 대형주의 대거 코스피 시장 이전에 따른 공백을 일부 바이오주나 게임주의 상승을 통해 메꾸는 과정에서 예. 코스닥 시장이 위축되었고 또 실적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자의 이탈도 수반되었고요. 예. 그러나 올해 들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을 포함한 부품업체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ICT 융합 정책 본격화에 대한 기대, 신정부 고용 확대 노력에 따른 벤처 활성화 기대 등으로 코스닥 시장의 저변이 탄탄해지고 그 상승 동력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월봉으로 보여드렸지만 5년 정도의 그 횡보 국면을 휘었기 때문에 많이 긴 종목이 튄다라는 시장 속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뭐 이와 같은 일과성 시세에 현혹되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는 종목을 심도 있게 선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망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한 두세 번 그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예. 뭐 알뜰폰이나 자급제폰을 통해서 중저가 시장이 지금보다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시는죠? 예, 그 국내 알뜰폰도 중요하지만 예. 그 중국 업체들의 그 중저가폰 시장 확대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환율이 40% 넘어선 상황에서는 예. 하이엔드 시장보다는 로우엔드, 미들엔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품 업체로서는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장님하고 한 2, 3주 전에 춘절을 앞두고 사실 카지노주 얘기를 몇 번 나눴었는데 예, 예. 강원랜드 파라다이스는 카지노주 실적 발표한 후에 반대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한 파라다이스와 강원랜드는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예. 근데 또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한 GKL은 또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하는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신 그러니까 GKL은 주춤하다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엇갈린 행보의 이유는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는 미래 이익 전망에 근거한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양호한 실적은 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알려진 순간부터 주가 움직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요. 때문에 어닝 시즌은 과거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끝난다는 시장의 속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닌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증선 모멘텀이 살아있는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는 그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 과정에서 보게 되면 GKL은 어떤 그 증설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현상주였습니다. 따라서 증설을 지난해 11월에 증설 발표를 하고 4월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그 확장된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강원랜드라든지 그리고 영종도 리조트 카지노 착공하고요. 또 하반기 계열사 영업장을 편입하는 파라다이스 정도,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상승 추세를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리라고 예상하시는지? 글쎄요, 오늘 자금 미국장이 쉬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엇갈렸고, 그리고 드라기 총재 22 발언도 그러니까 애둘러서 그 유로화 약세에 대한 애둘른 발언이 있었지만 크게 나쁜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게 큰 이슈가 없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는 고착화 되는 상황이고 유럽의 정치적인 이슈, 지수 관련 때문에 지수 관련주 움직임은 비교적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와 일본 시장의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승 탄력 둔화 여부가 시장의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 시장은 마감해서 9일 만에 개장한 시장에 마감해서 실망함을 주었지만은 중국 춘절 소비가 여건에 비해 좋은 14.7% 상승했고요. 그 통상 춘절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접근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따라서 아모레지라든지 라겐나, 베이지 하우스, 대상, 빙그레 농심 이런 류의 중국 관련 소비주와 그러니까 일본 지수 탄력 약화 시 아마 그 전차주의 단기 저점 매수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서는 스마트폰 부품주의 비중 늘리기가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장에서 우리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예스맥 차트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각종 IT 기기에 적용되는 키 모듈이라든지 터치 스크린 모듈 등 입력 모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성장성과 함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내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터치 패널용 핵심 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아마 내재 합의율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측치긴 하지만은 매출이 5,970억 정도로 2012년 대비 33%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억으로 47%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하락과 동시에 내려와 있는데 뭔가 부품 업체로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분할 매수권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자유시장경제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많은 이제 부동산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라서 좀 건설업종 앞으로 조금 좋은 모습 보이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들은 힘들겠지만 시장은 살아있는 생존하는 자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건설 문제는 우리 경제 활성화의 첫 단추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현대증권 박병욱 실장과 함께 오늘 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새 정부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 과연 어떤 색깔의 정책이 나올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고요.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도 판매가 시작되는 알뜰폰 시장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